시작하겠습니다. 자, 148페이지 공인중개사협회 및 보칙에서 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한 문제 정도 우리가 나올 수 있다 하면 협회 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는 협회가 하는 특히 공제사업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올 수 있다. 자, 협회 의의와 설립 목적. 자, 협회는 복수로 여러 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요건에 맞춰 설립 절차 요건에 맞춰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여러 개가 설립될 수 있으며 다음에 협회에 가입하는 것도 자유의사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협회 설립의 목적, 뭐 이런 그럴싸한 목적,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우리끼리 좀 뭉쳐야죠. 뭉쳐야 외부에 소리를 낼 때도 한 목소리로 내서 우리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이 열받는 게 이 정부나 이런 데는 부동산 문제가 조금만 나오면 전부 죄다 그냥 우리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냥 마치 우리가 모든 걸 잘못한 것처럼. 근데 실제로 차명하고 뭐하고 한 놈들은 되게 국회의원들이에요. 나쁜 놈들은 거기 있어. 근데 괜한 우리 보고 지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국회의원 돼야 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셔. 이건 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개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몇 년 하면 나름 여러분들은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치라는 건 어떤 특별한 기능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게 패거리, 몰입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런 데 참여해서 권력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정치야.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보고 지금 정치의 뜻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 하는 거지 뭐. 그쵸? 이 세상을 조금 더 바르게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하다 보면 다 뭐 뜻하지 않게 다 그렇게 돼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자, 어쨌든 우리 목적은 이겁니다. 협회 설립 목적. 그 다음에 협회 성격 가보시면, 자, 성격 같은 거 체크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 자, 민법에 법인 개념, 법인 규정이 있죠? 민법에서는 그 법인을 비영리 법인을 상정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협회도 비영리 법인. 그러면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사단법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법인. 그래서 이 법에 협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법을 갖다 쓰면 돼?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을 갖다 쓰면 되겠죠? 준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대개 이제 이런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또는 이런 법인들은 정관 만들어야 되죠. 그 정관을 변경하거나 또는 재단법인 설립하고 또 정관 변경 뭐 이런 것들은 대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이 법의 주무관청이 어디야?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의 설립주의.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임의 가입주의. 아까 회원이 되느냐 마느냐는 자유라고 그랬죠? 그렇죠?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법무사들 있죠? 법무사라고 아시죠? 난 몰랐는데 법무사는 매년 보면 120명인가 밖에 안 뽑아요. 거기는 굉장히 그 인원수를 제한해 놓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합격해가지고 사무실을 내고 하려면 걔들은 회원을 꼭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하는데, 그 회비가 수백만 원에서 뭐 몇천만 원씩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돈을 그 협회에다 이제 많이 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협회 일에도 열심히고 단합이 잘 돼. 돈이 모이는 곳에 단합이 되나 봐.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는 가입과 이런 게 자유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있는 대한공인중개사 협회인가 거기 협회 보니까 회비가 2만 원 정도가 월 2만 원인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입은 자유입니다. 뭐 정치에 큰 뜻이 있으면 큰 게 할 것이 아니라 협회에 가서 먼저 해보셔도 돼. 협회에서 먼저 협회 회장도 한번 나가보고. 그렇죠?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해볼 거 다 해보고 살아야지. 응? 재밌잖아. 응? 누가 또 그러면 야 인생 재미로 사냐 씨 막 그러는데 아니 즐거워야지 좀. 그렇죠? 응?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다니면 즐겁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원하는 게 뭔지 없으면 뭔지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힘든 거야. 원하는 게 뭐든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한참 때 과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애가 아무런 꿈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욕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응? 야, 진짜 깝깝해요. 깝깝해.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어떻게 사는 건지 내가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 뭐라도 희망하고 이렇게 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꼭 그러십시오. 네. 뭐 잘하고 계신데 제가 또 옆에서 잔소리한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설립 요건 봅니다. 설립 요건, 설립 절차.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 자, 발기인. 그래서 보통 민법에서도 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거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죠?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발기인들 모이고, 정관 작성하고, 그쵸? 이 설립 인가 받고, 주무관청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설립 등기. 그쵸? 이거 등기소 가서 하는 거야. 설립 등기. 법인 등기 하는 거예요. 요거는 주무관청. 우리 주무관청은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래서 발기인들이 일단 모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이 야 우리 협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죠? 그게 몇 명 이상? 300인 이상.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관을 작성해서 이 발기인들이 그 정관에다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 총회를 해야 됩니다. 이 총회에서 출석한 개업공인중개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동의를 얻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동의가 있는 걸 보고 인가해줘야 되고, 인가했으면 조심하세요. 여기서 인가 받으면 성립하느냐 이 얘기죠. 아닙니다. 아직 뭐까지 해야 돼?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이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된다. 광역시 및 도에서는 20인 이상,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그러면 도 단위에서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광역시도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우리가 도에 가면 시나 군이 있죠? 그래서 무슨 시나 군은 빠질 수도 있어. 한 명도 없을 수 있어. 하지만 도 전체적으로는 20명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광역시별로도 20명 넘고. 그렇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좀 특별하니까 100명 이상. 자, 그 다음에 조직 및 기관. 조직은 시도에는 뭘도? 지부. 시군구에는 뭘도? 지회. 지부하고 지회라고 일컫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놨어요. 지부, 지회. 자, 지부, 지회. 그 다음에 협회가 지부를 설치할 때는 누구한테 신고해? 시도지사. 시도에다 지부 둔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등록 지회는 어디다 신고해야 될까? 등록관청, 시군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기관은 항상 최고 의결 기관은 총회입니다. 총회.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보시면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관청에다가 보고합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뭐 임시총회, 총회 소집 뭐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협회 업무, 자 협회 고유 업무,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업무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고유 업무.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그 다음에 협회가 내친 김에 누가 일을 맡기면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수탁 업무. 맡겼을 땐 위탁이라고 그러고 맡아서 하면 수탁 업무라고 하죠. 수탁 업무. 고유 업무 중에 5번 보세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들한테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 하려고 만든 거야. 협회가. 목적이 거기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수탁 업무에 보시면 대표적인 게 교육 업무예요. 맡아서 하는 거 교육 업무. 오른쪽에 가시면 시험 업무도 있죠. 시험 업무. 자, 근데 시험 업무는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가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 위탁된 게 아니에요. 근데 교육 업무는 이제 협회에도 위탁이 돼 있죠. 협회가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업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셔서 교육 업무는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수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 자체가 있고요. 앞에서 봤잖아. 교육, 연수교육, 실무교육 이런 거 대학이나 협회나 준정부기관 이런 데다 맡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협회도 교육을 맡아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맡게만 주면.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맡겼을 때는 누구한테 맡겼는지 당연히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누구죠? 누구야? 시도지사 원칙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이 둘이 시험 시행 기관 장이죠. 그러면 지금 시험 실시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은 그냥 위탁기관이에요. 아시겠어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시험 시행 기관이 아닙니다. 맡아서 그냥 할 뿐이에요. 시험 시행 기관은 지자체,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뭐를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다 그러면 관보에 고시하고. 자, 공제사업 가봅니다. 협회의 공제사업 업무. 협회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제사업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니은에 가보시면 공제사업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그다음에 공제금의 지급,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부대 업무. 공제사업 한다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제사업이란 건 공제금 모으는 것도 사업이잖아. 그렇죠? 그거 기금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 지급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사업이죠. 사무고. 자, 그래서 그 A, B가 범위고요. 자, 2번에 가보십니다. 공제 규정의 제정 및 승인. 자,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할 때는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공제 사업은 고유의 협회 고유 사업일까 위탁 사업일까? 맡아서 하는 거야? 원래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자기들 일이야? 맡아서 하는 거야? 원래 자기 일이죠.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공제 사업을 맡긴다 이게 아니에요.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보험회사 같은데 보증보험, 그 다음에 협회.
그러니까 협회가 뭐야? 누가 위탁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우리 할래?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사업. 그 왼쪽에 협회 고유 업무에 동그라미 6번 체크하세요. 거기 나와 있잖아. 동그라미 6번 있어요? 공제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왼쪽에, 왼쪽 페이지. 150페이지. 나와 있죠? 6번, 동그라미 6번 공제사업. 자, 오른쪽에 다시 돌아와서 공제규정의 제정 승인,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 하면 몰라도 하려면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공제는 어떻게 하고 하겠다라는 걸. 그래서 만들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대로 만들었는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승인 받았으면 그 승인 받은 대로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 공제 규정의 내용 그거 가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공제 규정에는 A번 세 번째 줄에 보세요. 공제료 같은 게 들어가야 돼. 공제 규정에는. 그래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으로 공제료라고 하는데, 이런 공제료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공제 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죠. 자, B번에 가보시면 회계 기준 같은 것들도 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회계를 할 건지 기준,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해서 회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같은 거. 자, 아까 얘기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공제사업에, 우리가 공제에 가입을 하면 회원들이 회원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공제가입. 자, 공제에 가입을 하면 그 공제금을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사고 터지면 내주는 게 아니라고요. 충분히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 그때 딴 데 갔으면 또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쓸 수가, 그 사업도 전부 다 뭐야? 공인중개사 협회, 즉 공인중개사들 위한 그런 사업들이겠지. 이런 데 쓸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 그런 사업에 쓰지 않고 남겨둬야 되는, 사고 터지면 내줘야 되는 돈으로 남겨두는 거. 책임준비. 그렇죠? 책임준비금. 자, 거기 뭐라고 돼? 적립비율 맨 밑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남겨놔라. 최소한 100분의 10 이상은 남겨놔라. 자, 한 100억 정도 들어왔어. 최소한 10억 정도는 남겨놔라 이 얘기예요. 10억 정도. 100분의 10 이상 됐죠? 그럼 넘어가셔서 우리 1번에 가보시면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책임준비금은 애지간하면 손 안 대는 게 좋은데, 만약에 어디 써야 된다 그러면 승인받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그 책임준비금도 은행에 넣어놓겠죠? 이거를 다른 사업들과 회계를 같이 해버리면 이 돈이 어디로 살았는지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라는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운영실적 공시. 이 공제사업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통 이제 연 단위로 이제 회계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협회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 일간신문이나 협회 자체에 공시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를 한다. 또는이 아니라 and. 자, 그러면서 이런 걸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그래서 보면 과태료 처분에 보면 500만 원 이하짜리, 100만 원 이하짜리 이 두 가지 종류 있죠? 과태료 처분에. 네? 생각해보세요 한번.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500만 원 이하짜리하고 100만 원 이하짜리. 자, 이 중에 500만 원 이하짜리가 좀 크죠, 덩치가. 이럴 때 대개 공인중개사 협회나 거래정보망 사업자 있죠? 얘들이 뭔가 행정상 위반을 하면 얘들한테는 대개 500만 원 이하짜리 과태료 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인장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 이런 애들은 대개 100만 원 이하짜리 과태료 처분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덩치가 있는 놈들은 덩치 있게 매긴다 이 얘기야. 그래서 협회니까 여기 운영실적 공시 안 했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자, 그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협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19명 이내 두 번째 줄. 19명 이내로 한다. 위원회는.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 운영위원회 구성, 성별을 고려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자, 그러면서 이 경우에 니은 및 디귿에 해당하는 위원회 수는 전체 위원회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니은하고 디귿은 뭐야?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협회 사람들이죠. 협회 사람들은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어디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이게 만약에 3분의 1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공제사업 거기를 협회가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협회 수중에 뒀는데 이게 얘들이 3분의 1을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마음대로 하는 문제가 생기겠지. 그 외부 인력을 두라는 얘기야. 외부 인력을.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 하나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한 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19명 중에, 위원회 중에 한 명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제 리을에 보시면 각종 이제 전문가라든가, 그쵸?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법조 인력들, 그렇죠? 이런 애들이 협회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는 2년. 한 번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 연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 또는 검사해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공제사업은 결국 어떤 문제예요? 돈을 다루는 문제죠. 그쵸? 회계나 이런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들여다봐도 잘 모른다는 얘기지. 뭔가는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럴 때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누구라고? 금융감독원 쪽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들한테 요청하는 거야. 야, 이게 가만 봐도 좀 이상한데 니들이 한번 검토해봐. 이렇게 요청하는 거. 자, 이 정도로 조사 검사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것들이 뭔가 해먹었다는 얘기야 지금. 냄새가 나. 5번에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자, 공제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결국은 누구한테 승인받고 되게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늘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럼 시정하라는 명령 당연히 하겠지. 그럼 시정해야 돼, 안 해도 돼? 열심히 개선하라고 했는데 듣지도 않아. 그럼 뭘로 해? 그래서 만약에 안 듣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돈 만지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 임원들이 앉아 있겠죠. 이 임원들도 자꾸 눈독이 가는 거야 저기에. 그러면서 또 협회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하고 관계된 이런 것들을 또 끌어들인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 그래서 임원에 대한 제재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런 해당 임원은 징계나 해임을 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안 들어먹으면 여전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한다. 그 다음에 7번에 가보세요. 재무 건전성에 유지해서. 재무 건전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가지고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얘기죠 지금. 부채가 너무 많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에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의 기준 보세요. 기억에 A 보세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것. 100분의 100 이상 지급 여력은.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시면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여력 비율을 따진다. 그래서 100분의 100 이상 유지. 굉장히 센 거죠.
이게 민간 영리기업이나 이런 뭐 주식회사나 이런 애들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어요. 이건 비영리기업이고, 그쵸? 비영리법인이고, 그러면서 어떤 공인중개사들의 품위유지나 이런 걸 위해서, 그리고 공제사업 같은 거, 이거 자체는 뭐예요? 위험한 일이 터지면 그거 저기 해줘야 되니까 민간 기업들, 영리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운영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 같은 거 100대 100, 100분의 100. 그 다음에 지도 감독. 자, 주로 누구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토교통부의 지도 감독. 자, 감독권자는 장관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런 지도 감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지시를 받았다, 그걸 이행 안 한다 그러면 협회니까 얼마? 500만원 이하짜리 과태료. 다음 넘어가셔서 보칙 봅니다. 보칙. 자,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을 통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를 신고하면, 그쵸? 고발하면 포상금 준다 이 얘기죠? 전 국민을 감시자로 만든 거야. 누구를 감시해? 개업공인중개사를 감시하라는 얘기지. 신고 또는 고발하는 곳, 그 대상 보세요. 어디다 신고할 수 있느냐?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 그러면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보세요. 기획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를 발견했다. 신고하세요. 빨리 가서. 포상금 나옵니다. 아시겠죠? 수사기관을 쫓아가든 등록관청에 쫓아가든 가서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부정 등록이죠? 이걸 발견해서 신고하세요. 다음에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되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거 하다가 하는 사람을 발견했어. 어떻게 하라고? 신고하십시오. 포상금 나옵니다. 건당 아마 50만원인가 그럴 거야. 최대가. 자, 거기 포상금의 지급 보세요. 등록관청은 수사기관, 등록관청이나 수사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니까 안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건당 얼마? 50만원이 최대폭. 그 다음에 이런 포상금을 지자체, 등록관청이나 이런 데서 지불하다 보면 제 예산이 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이런 데서 국고에서 보조해 줄 수 있고요. 대신 보조해 줄 때는 반 이상 보조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00분의 50 이상, 50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행정기관에 앞에서 말한 기흥리근 디귿 그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발각되기 전에. 그러면서 오른쪽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만 건당 50만원이 지불됩니다. 자, 공소제기 됐는데 무혐의 처분받았어. 무죄래. 무죄. 기흥리근 디귿 그것으로 지금 고발을 했는데, 그래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어요. 공소를. 근데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이 났어. 그럼 50만원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도 받아요. 거기 조건이 뭐라 했어? 검사의 공소제기라고 돼 있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줘야 돼. 지불해야 돼. 그 다음에 기소유예 결정이 나와도 줘야 됩니다. 검사가 이거는 기소할 것까지는 아니야. 기소는 잠시 유예해 두겠어. 하는 거 봐서 기소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나와도 지급해야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재판 받아가지고 얘 이거 잘못했다고 나와야 받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만 시켜도 포상금은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고발한 사람이 할 일은 다 한 거야.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자꾸 납득이 안 가가지고 처음에 자기 생각대로만 자꾸 이제 생각이 남아. 재판 받아야 돼, 씨, 막 이러고. 빨리 자기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 시험 공부할 때 고집이 센 사람이 좀 시험 공부 잘 못해 또 보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쵸?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고집이 확 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가면은 그것도 힘들어 사실. 자, 니은번에 가시면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하고요. 디귿에 가시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을번에 가보시면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어. 이 얘기는 둘 이상이 같이 발견했다는 얘기죠. 응? 둘 이상이 협심해. 야,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자들 좀 잡자. 어? 그래가지고 둘이 돌아다니다 하나 발견했어. 가서 고발했단 말이야. 그러면 50만 원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얘기죠. 그럴 때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일단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그렇죠? 50만 원을 나눠주는 거야. n분의 1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신청하면서 포상금을 우리 이렇게 나눠주세요. 우리가 기여도가 이렇게 됩니다. 하면 그렇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 이건 공동으로 신고한 게 아닙니다. A가 가서 보니까 이거 신고해야 되겠어. A도 신고하고 B도 A하고 모르는 사이야. 이거 보니까 신고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B도 신고하고.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대. 그럼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신고한 상태죠. 공동으로 한 건 아니고 50만 원을 누구한테 주느냐 문제죠. 누구한테 줄까? 최초의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이 선착순이야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수수료.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시도 조례가 정한 대로 수수료를 납부하지만 시도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일을 어딘가가 위탁을 했어. A라는 곳에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수수료는 결국 얘들이 받겠지. 그쵸? 그럼 그 수수료를 얼마를 받을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조례로 결정한다며. 그쵸? 여기는 얘가 받을 놈이니까 얘가 결정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얘들이 결정해준 대로 얘들이 받는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기억하실 거 자격증 교부할 땐 수수료 받아야 안 받아요? 자격증 교부할 때 시험 합격해서 기분 좋죠?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안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신 잃어버려서 다시 받아야 돼. 이때부터는 돈이 들어가지. 그쵸? 자, 자격증 하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은 처음에 받을 때 돈 내 안 내? 등록증은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수수료 냅니다. 그쵸? 당연히 재교부할 때도 내야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 교부할 때 안 내는 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1, 2, 3, 4, 5, 6번 있는데 자격증 교부할 때는 안 낸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위탁받은 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해준 대로 받는다는 표현. 오른쪽에 시험의 위탁 또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의 위탁인 경우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여기서 맡긴 거 그렇죠?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결정한 돈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그 다음에 규제 재검토 그러는데요. 가로 1번에 3년마다 뭔가 규제하고 있는 게 잘 되는지 타당성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또 2년마다 또 타당성 검토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굳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60페이지까지 보고 요약서의 어느 부분 이거 체크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